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보고 하시오. 직접. 아, 김관진 실장. 엄청 뭐 똥 씹은 표정으로 보고하는 것 같던데. 아, 나 그거 못 봤네. 뭐 아무튼 새로운 탄도미사일,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장은. 저기 북극성 12형? 아니요, 화성 12. 화성이었나? 네, 화성 12형. 아니 저기 예전에 북극성은 이제 2형 나왔는데 갑자기 12형이 뜬 거. 그래서 내가 여기 생각했어. 예전에 한호석 소장, 응. 한호석 소장이죠. 네, 이름이 네, 맞아요.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 화성 13호 갔다 그랬지. 예, 전시관에서. 평양에, 예, 그 무기 전시관. 예, 응. 평양 가가지고 직접 봤다. 그분이 뭐 미국 교포시니까 13호가 있는 걸 보니 11, 12호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죠. 예전에 뭐 주장했잖아요. 확인된 거네. 아니 근데 새로 개발한 거라면서. 응.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새로 개발한 거지. 아 그래. 왠지 사기치는 느낌? 내지는 새로 개발했던 응.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무기들을 공개할 때마다 그런 논란이 있어요. 이 미사일 과연 지금 막 개발해서 쏜 거냐 아니면 오래전에 개발해 놓고 보여주기만 지금 보여주는 거냐 이런 논란들은 근데 거기 항상 뭐 있어요. 기사를 딱 보니까 연합뉴스에 나왔던데 중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여튼 계속 개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구만. 네. 중형이 아니야 대형. 대형이야? 네. 대형이 어느 정도까지야? 그럼 구분은 없죠 사실. 뭐 중형 핵폭탄을 그럼 소형, 13 대형, 중형으로 화성 구분하지 13을 않아요. 봤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해? 뭘요? 12가 이제 새로 개발된 건데. 글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약간 13, 12, 11 이렇게? 맞아요. 사실 일렬 번호 붙이는 게 꼭 순서대로 간다는 법은 없거든요. 뭐 의미가 있겠지? 아니 미국의 전투기도 뭐 F-35 나오다가 갑자기 뭐 그러잖아요. F-35가 가장 뒤긴 하구나. 순서대로 나오던데 F14, 15, 16 그런가? F-22. 모르겠습니다. 뭐. 미그도 그렇고. 그럼 F-22 다음에 F-23, 24, 25, 26 해서 쭉 해서 35까지 간 건가? 아니 뭐 저는 그냥 그게 이 중장거리니까 그 뭐냐 IC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은 아니고 그렇지. 그 IBRD 뭐죠? IRBM. IRBM. ICBM은 인터컨티넨탈 오. 발라스틱 네. 미사일.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네. 대륙간. IRBM은 뭐야? IRBM 리전 아니야? 지역간. 몰라요. 아무튼 중장거리. 지대지 뭐 이런 뜻이더만. 아니 지대지는 아니, 원래 뭐 다 탄도는 다 지대지고. 지대함도 있잖아 왜? 아니 그거는 탄도 미사일로 지대함 개발하는 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예요. 실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뭘로 하냐? 지대함은 뭐로 하냐? 저기 아니, 다 뭐- 저기죠. 그 이거 뭐라 그래? 순항 순항미사일? 미사일. 순항 미사일로 개발하죠 보통. 어쨌든 북에서 이번에 쏜 게 어제 14일 네, 14일 새벽 5시 몇 분이지? 네. 그래요. 근데 엄청 오늘 높이 올라갔대. 고각 발사해가지고. 2000 북한에서 발표한 거는 2111.5km. 야, 그러니까 100m 단위까지 측정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그 정도 올라간 거 없나? 그 전에 가장 높이 올라간 게 제도립- 1457km인가 뭐 그 정도. 더 높이 올라갔네. 이번에 한 500km 더 올라간 거예요. 재도립 기술을 테스트한 건가? 제도립 기술은 그때도 테스트했으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뭐가 새로운 거지 이번에? 더 높이 높이 올라갔다. 예.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올림픽 같더만. 올림픽 정신이네. 비행 거리가 787km.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이게 그려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높이는 2100이고 거리는 사실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0km면 절반도 안 되네 진짜. 3분의 1이네. 이게 787이고 음. 이게 지금 2111이라니까. 그래 37이 21.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거의 이런 꼴이죠. 왜 이렇게 한 거지?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몇 킬로까지가 안전이야? 그러니까 영내에 떨어지니까 안전한 거죠. 영 자기 내가 땅 아닌데? 자기네 안에서 700km 그러니까 영해야? 그 아닌데? 배타적 경계 수역
공해상에 떨어지는 게 공해상까지 공해상이지. 해가지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예를 들어 일본 열도를 지난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 열도를 지난다거나 이러면 그 나라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자기들 머리 위로 슉 올라가 넘어갔으니까. 아니 공해상에서는 해도 괜찮나? 근데 이렇게 쏴도 긴장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긴장하죠. 러시아는 긴장했더만 혹시나 뭐라고? 자기들 떨어질까봐 그래서 뭐라고 했어? 비상 뭐 대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그냥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니죠. 날아오는 거 레이더로 보면 되죠. 야, 그 순간에 파간다고? 아우 군인들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보는 게 레이더인데. 야, 아니 경계 근무 서면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비행기 오나 안 오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렇게 날아가서 이쯤 떨어졌단 말이에요. 블라디보스톡 뭐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날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거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가 버리면 이제 쭉 가면 러시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본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한국 거치거나 이쪽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중국. 그러니까 너무 멀리 쏘면 아무튼 다른 나라들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불리한 지형이구만. 예,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기는 좀 불리하죠. 의외로 북한 땅이 신기한 게 좀 길어요. 그지 남한에 이거를 자르고 보면 휴전선을 자르고 북한 땅을 보면 평양이 상당히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오히려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 놀러 다니기는 좋은데, 근데 북한 사람들은 땅이 길쭉하기 때문에 저 위에 한경북도까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오히려 미사일 실험하기에는 오히려 국토 형태가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미사일 실험할 때 육지에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바다에 떨어져야 안전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해 쪽에서 쏘면 네, 평안 북도에서 서쪽에- 위험하단 말이지. 네. 중간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바다에 떨어져. 대부분 근데 바닷가에서 쏘는 거야? 그러긴 하죠. 예전에는 바닷가에 쏴가지고 여기 어딥니까? 그 동해. 원산? 네, 원산 어디 기대령인가 어디였죠? 거기 무수단이 무수단. 무수단에서도 쏘고 이제 뭐 그랬잖아요. 대포동. 예, 대포동 뭐 대포동 예, 이런 저 거. 전부 다 동해 안에 있는 데인데 이제 왜냐면은 바다로 날아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서쪽에서 쏘더라고. 그만큼 뭐 안전하다. 안전한 것도 있고 더 멀리도 쏴야 되고. 아니 뭐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제 자폭시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는 해놨겠지. 뭐. 이쪽이 개마고원이라 인가가 좀 드물긴 해요. 떨어져도 큰 피해가 없다? 아니 그 공해상에는 배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이제 그 통보를 하죠. 여기 몇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훈련하니까. 근데 통보 안 하고 한 거 아니야? 몰라요. 통보를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어디에 국제기구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으면은 미리 알겠지. 근데 그거 없이 기습 발사를 한 거 아니야? 국제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그것과 관련한 국제법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근데 미국 아니,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를 몰라요. 미국이 ICBM 쐈잖아. 네. 지난주인가? 뭐 지지난주인가? 심심하면 한 번씩 쏘죠. 어. 그때도 안 했나? 모르죠. 회사기구나 이런 데다가. 네. 그 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네 바다로 쏠 때는 그런 걸 해야 되나? 아니 공해상이라며. 아 예를 들어 미국이 예를들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령 괌 바다 근처에다가 쏜다고 하면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적응하는데 야. 그걸 굳이 자기들끼리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야. 근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국제 여객선, 그렇지. 외국 배들이 있을 수 외국 있으니까. 비행기도 비행기도 있고 있고. 네, 해야겠네. 그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뭐 군사훈련하면 그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어선들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항행 금지 구역. 저번에 그 순양함 갖다 박은 그 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그 확인이 안 되네. 군에서 뭐 입막음 했겠지만. 아니 뭐 우리나라도 그냥 어선하고 받고 막 이러는데 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새로운 미사일이잖아요. 새로운 미사일인데 새로운 사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이제 고각으로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만약 정상으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 거냐 이게 보통 사람들마다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45도 정도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보통 그렇죠. 예. 대기권 밖으로는 일단 수직으로 올라가서 대기권 밖에서는 45도로 날아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 계산해 보니 전문가마다 다르더라 의견이. 근데 대체로 이제 얘기하는 건 4,500km 정도 날아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500km가 되게 애매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괌까지가 3,000km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까지가
얼마지? 7천? 아니 5천인가? 한 5천 아 나올 걸요. 7천? 네, 5천에서 7천. 샌프란시스코까지 8천인가 그랬던데.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500km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괌까지 날아가는 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죠. 네. 그럼 4,500km라고 해서 새롭게 더 맞출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좀 추정이 잘못된 것 같고 뭘 목표로 했나 길이가. 그렇죠. 괌에서 좀 더 나가서 뭐 맞출 게 있나? 이 하와이랑 거리는 어때? 하와이도 안 돼요. 하와이 몇 킬로야? 하와이도 알래스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미국 본토가 무슨 조준경 안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 그러면 이거 지대지구나. 네. 아니, 잠수함에 싣고 가서 쏘면 된다? 잠수함 타고 나가면. 근데 잠수함이 싣기엔 너무 길어요. 잠수함 발사가 아닌데 뭐. 그 북극성 있잖아. 그래서 화성 12형은 대체로 보면은 그 북한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원래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약간 길이가 짧아요. 한 3m에서 5m 정도 더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도 얘는 그 8축밖에 실었는데 얘는 6축밖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볍다는 얘기죠. 좀 작은 거구만. 네, 길이도 작고 가볍고 그러니까 사거리는 더 짧을 거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10,000km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더 짧다. 그러면 한 7,000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대충 예상하고 그러면 하와이나 알래스카까지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미국의 하와이에 뭐가 있어요? 미국 기지가 있지.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와 그다음에 알래스카에. 태평양 사령부는 도쿄에 있는데. 그럼 하와이는 뭐가 있지? 미군 부대. 하와이 미군 부대 뭐 하와이를 그 해수욕장이 있겠죠. 휴양지지. 해수영장을 맞추기 위한 미사일이다. 아니 예전에는 뭐냐 그 림팩 훈련할 때 하와이 막 가고 그랬다며. 아 태평양 사령부가 일본에 있다고? 하와이에 없고? 아 그렇구나. 확인해 보자 그건. 2차 대전 이기면서 도쿄로 옮겼고. 아니 저게 있잖아.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지. 유엔군 사령부가 네.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옮겼죠. 서울에 있죠 지금은. 옮겼나? 아 그럼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이거 막 던지는데? 던지면 안 되겠다. 아니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네. 전시에 거기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가 병참기지 출발기지가 된다는 거지. 일본에 있어. 자 내기합시다. 일본에 있다. 한국에 있다. 태평양 사령부는 저 데이터가 안 돼요. 누구 좀 충전 좀. 저는 태평양 사령부 일본에 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알래스카에는 뭐가 있어? 알래스카에 미사일 기지들 있죠. 미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아니 미사일 그 요격 기지. 미사일 방어 기지. 네, MD 그러니까 기지들이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북극을 거쳐서 공격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그걸 요격하려고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기지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를 칠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알래스카도 미국 본토니까 본토로 볼 수 있죠. 아니 그 전에 또 다 보여준 거 아닌가? 언제? 북극성도 다 본토용 아니야? 근데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거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죠. 잠수함 발사. 잠수함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태평양 건너가지고 가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네, 없지. 태평양까지 나간 거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SLBM 자체가 그거 아닌가? 은밀하게 가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아 근데 잠수함에 따라서 디젤 잠수함 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미국까지 못 간다고? 못 가죠. 왜? 연료가? 네. 중간에 연료 보급을 해줘야죠. 잠수함 만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높이가 2,000km고 길이가 700km인데 어떻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 신기하죠. 네, 계산이 참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엔진을 끄나? 뭐 이제 우주 공간 날아갔을 때는 엔진 꺼도 계속 날아가겠죠 관성으로. 우주 공간은 100km 이상 하냐? 네. 고도가 100km 이상.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제 고각 발사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계산 좀 해봐. 그래서 대충 몇 킬로 정도 가는지. 그래서 계산 다 했잖아요 아까. 한 5,000km 나오는데 어떻게 미국 본토까지 도착하냐 이게. 그 중간에 기름을 끄나. 이 정도 높이 네. 이 정도. 그건 말이 안될것 같고. 한 5,000km 나온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 전문가마다 달라요. 이건 군사 계산 전문가. 어려워요. 네. 이게 중력 가속도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공기 저항도 사라지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반듯하지가 않고 사실 지구가 둥글어요. 곡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간단한 계산은 아니고 전문가들에 따라서 뭐 4,500km까지 나간다, 4,000km까지 나간다, 7,000km까지 나간다, 뭐 다양한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계산 못 할 건데. 자체 계산을 해봐야지 곽 박사인데. 아이, 계산기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걸로. 어쨌든 근데 이걸로 한국 정부가 제일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지금?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뭡니까 시험대에 오른 거죠. 자,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했다. 어떡하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경한 입장,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고를 날렸다. 뭐라고? 아, 그냥 경고를 한다고. 경고한다. 도발하지 말아라. 이거 했죠. 네.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 제일 정확하게 먼저 얘기한 것 같아. 2,000km 넘었다고?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아마 알면서도 공개 안 한 것 같아요. 왜? 무섭잖아요. 2,000km나 올라갔으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겠죠. 설마 이거 몰랐겠어요. 야, 그 정보 미국에서 그러니까- 알려줘야 알지. 아니 수평 거리가 얼마까지 간다는 거를 파악을 했는데 높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파악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레이더를 놓쳤다는 건데 중간에 수평 거리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미국이 알려줬나 보죠. 그럼 미국이 알려주면서 수평 거리만 알려줬다? 높이는 안 알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까? 높이는 얼만데요라고. 조사 중에 있다고. 그래, 조사 중이지. 네.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근데 이지스 레이더가 그것밖에 안 되나 성능이? 아니 뭐 저기 한도가 있다며 이 범위 탐지 거리가 있다며. 지난번에 광명성 2호, 광명성 3호 2호기죠. 그것도 놓쳤잖아. 일본이 저기 촬영했고 또. 아니 그거는 근데 중간에 네. 파편이 튀면서 애들이 놓친 거고 파편이 갑자기 빠바바바박 튀니까 뭐야 이거? 아니 이것도 이제 중간에 단 분리는 됐을 텐데. 아 이게 특이한 게 3단이 아니고 2단로 미사일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니 얘도 단분리한다고? 아 당연하죠. 단 분리를 해야 저까지 날아가죠. 네. 중장거리인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나 이제. 아무튼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처음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직접은 아니죠. 미국 본토를 직접 때려야 이게 보여준 건데 그건 전쟁인 거고. 그 능력은 아니, 확실히 보여줬죠. ICBM을 쏘냐 마냐 이게 논점 아니었나?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ICBM은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는 걸.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네, 아직은 멀었죠. 이게 그 살라미 전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얇게 점여가지고 조금씩, 예. 조금씩. 계속 이게 예? 얇게 점이는 치. 그러니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올 신년사 나왔는데 마감 단계에 이르는 거고 글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얇게 써는. 그 작년 하반기에 왜 북한이 정지위성 로켓 실험을 했잖아요. 가을에 작년 가을에 했는데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신형의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사정거리는 더 나오고. 그러면은 추진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작년 가을에 실험했던 그 정지위성 추진체를 탑재한 미사일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왜 그 작년에 실험했던 추진체를 한 4개 정도 묶어가지고 묶으면 정지위성 추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개로 묶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쏴봤다. 예, 쏴보면 그럴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냐. 그 이제 신형이라고 하니까. 네, 전문가 얘기로는 이제 이번 엔진이 이제 신형이라고 북한은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 엔진 시험에서 사용한 그 엔진을 쓴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엔진으로는 엔진 하나만 가지고도 ICBM급에 준하는 일단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그때 시험한 걸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을 만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대형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럼 이제 더 파괴력이 큰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것보다.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지. 그러면 아마 조만간 더 큰 규모의 지금까지 실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큰 규모 핵실험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땅속에 굴 파가지고 방사능 굴을 더 깊이 파야 될 것 같아. 뭔가 또 새로운 방식이지 않겠어요? 미사일 실험도 보면 고각 발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샘플링 폭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죠. 이거를 이제 발사한 이게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이디어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잖아 이렇게 그지?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이런 발사 안 했다고요. 그렇죠. 동해로 그냥 수평으로 다 쏴버렸지.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열 또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근데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고갑 발사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쏘게 되는데 그럼 핵시험도 왠지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핵시험이 있을까? 있겠죠, 뭐. 대륙간 연구하고 탄도 있겠죠. 실험을 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 더 높이 쏴? 더 높이 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기 태평양으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그냥 날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고각 발사를 이렇게 심하게 하잖아. 네. 그러면 이게 자기 영해인지 아닌지 추정하기도 애매하지 않아? 네? 어차피 떨어지는 바다는 있잖아요. 어디에 떨어지는? 아니 이게 한참 올라가서 네. 이렇게 가서 네. 태평양에 떨어져. 네. 그럼 그게 엄청 높기 때문에 한국을 지나든 일본을 지나든 자기의 영공을 지났다 이렇게 영공. 추정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거지. 우주는 저기 그 자기 영역이 없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우주 해벽에 따라서. 영공의 개념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음. 몇 킬로까지를 영공으로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기준이 없어요. 주장만 할 뿐이겠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뭐가 지나가도 이게 우리나라 영공을 지난지 안 지난지는 그냥 자기 그럼 많은 RCBM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할 가능성이 있겠네. 엄청 높이 올라가 대륙권으로 쭉 가다가 태평양으로 쭉 떨어지는 그 훈련이 남아 있겠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예상됐죠. 뭐 일단은 뭐 북한의 이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뭡니까 무슨 위반 결의안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예. 결의 위반. 그래서 경고하고 이건 뭐 사실 뭐 다 예상됐던 박근혜 정부 때도 하던 똑같은. 근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가 왜 트럼프가 이걸 요격 안 했을까? 미국이. 요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안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발사될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럼 방향을 보면 이게 미국 본토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은 계속 갔으면 이를테면 이게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알래스카 이제 방향으로. 예, 아니면 서쪽으로 중국 쪽으로 간 것도 아닌데 처음에 발사돼 가지고 레이더가 따다다다다 이제 만약에 추적을 해 들어간다면 이게 미국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게 고도 2,000km에서 떨어져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갔으면 알래스카까지 날아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초반에 이게 몇 분 날아갔다 했지? 10분? 그죠. 그러니까 한 5분 동안은 5분까지는 네.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러고 있었겠죠. 초긴장 상태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미국이 수 입장이 있죠. 나왔나 지금? 규탄. 규탄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요격을 안 했을까? 원래 트럼프가 공언했던 바에 따르면 바로 요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월달에. 에이, 근데 이게 그래도 자기한테까지 날라온다는 확증이 있어야 요격을 하지. 그냥 북한 영공 뭐야 영토 안에서 쭉 올라갔다 다시 쭉 떨어졌는데. 아 근데 저는 그래서 미국이 요격을 할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 의지 의지? 없다는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의지가 예. 왜냐면은 적어도 그 정도 멘트 나와야 되거든.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요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 근데 아니 뭐 우리까지 근처도 오기 전에 먼저 떨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뭐 그냥 봐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적어도 이제 조지 부시였다면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근데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건조가 부시보다 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북미 간의 간접 대화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1.5 트랙인가 2 트랙인가. 그 이런 식의 관심은 어때요? 그러면 그 1.5 트랙 이게 뭐냐 스웨덴이었죠. 스톡홀름, 예. 스웨덴. 그 스웨덴에서 회동이 뭔가 불발됐으니 미사일 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올 건데. 내가 볼 때는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어. 아 거기서? 여건이 되면 네.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북에서. 근데 한번 쐈는데 뭐 반응이 시원찮으면 여건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다. 그래서 그 1.5 트랙이 불발돼가지고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북에서 미국을 향해서 쏜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쏜 거다. 그래서 이건 뭐 왜 그러냐면 그 어제 중국의 그 1대1로 무슨 국제 정상회의 그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오고 막 10몇 개 나라 대통령들이 오고 뭐 100 몇 개 나라 대표단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빵 쏴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였어. 예,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 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국을 겨냥해서 문재인 대통령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빵 쏘면서 이제 뭐 쏜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세 번째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된 거랑 이 미사일 쏜 거랑 뭔 상관이에요? 만약에 남쪽을 향해서 쏘는 거였으면 다연장 로켓포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 쐈겠죠. 근데 이건 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남쪽을 향해 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중국은 약간 개연성은 있죠. 하필이면 거대 국제 행사 이거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거거든요. 1대1로 이거. 북도 참가하지 않았어? 북도 대표단 보냈어요. 참가했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북한 외교가 기본적으로 한 놈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은 트럼프한테 쐈는데 중국한테는 뭐야 미안합니다. 너도 있었냐? 네. 이런 거. 날짜 그냥 안 맞은 거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떨까 싶어요. 방향도 보면 이제 딱 러시아 쪽으로 이제 그렇죠. 거의 날아간 시기 돼버리면 아 그래서 어떤 언론은 러시아한테 경고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러시아한테 도대체 뭘 경고한다니. 푸틴한테. 참 온갖 해석을 다 어쨌든 하더라고. 보면 이게 북미 간의 대화도 지금 일정하게 뭔가 진행이 된 게 있고 또 이 문제가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는 추세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랑 큰 문제가 아닌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이야.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수구 세력들이 했던 그 패턴으로 가면 이게 늦어지는 거고 남북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데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이 수구 청선의 환경을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 미사일이 남쪽을 겨냥해 쏜 게 아닌데 남쪽이 호들갑 떨면서 뭐 도발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바보 소리 듣는 거고 차라리 이게 미국을 겨냥해서 자꾸 미사일 쏘는데 북한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북미 대화를 중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현명하죠. 그래요. 지금 특사를 다 정했더만 예.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 뭐 미국, 일본, 중국이 다 할 때 정했죠. 예. 평양에도 특사를 보내야지. 평양 원래 자원한 사람 있었잖아요. 잘 가겠다고 박지원. 그랬어? 평양 초대 대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 대사고. 그러니까 특사를 가서 이제 대사하면 되죠. 그냥 특사 누가 갈까? 나는 서훈 국정원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비밀로 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니 비밀로 해도 되죠. 국가 간의 비밀 협상이야 얼마든지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특사를 다 파견하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평양에도 공식적으로 가는 거지. 물밑집청 물론 서훈 원장이 해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특사는 근데 또 뭐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태극기 난리 나고 또 자유한국당 쟤네들끼리 싸움 나더만 뭐. 대체는 별로 이제 무력화된 것 같아요 많이. 괜찮아. 조원님 화이팅. 그래서 아니 뭐 민족을 빼고 왜 다른 나라만 특사를 보내냐는 거지. 자신 있게 특사를 가야 된다. 좋아 그러면 같은 민족이니까 특사 안 보내고 바로 문재인이 바로 가는 걸로. 와 너무 빠르다. 야, 그건 안 되지. 그래요? 속도 위반이야 그건. 미리 좀 뭐 조율도 필요하고 해야 되니까. 네. 만나는 것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물밑 접촉하고 네. 공식적인 평양 특사를 좀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물어볼 수 있지 자초지정을.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예전에 김영욱 7.4 공동 남북 공동성명 때 그리고 임동원 주로 국정원장 그 안기부 이런 쪽에 정보기관 수장이 주로 특사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죠. 지금도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이 자, 우리 저기 빨리 끝냅시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 점심 시간 다 돼가는데. 어쨌든 저기 평양 특사로 정리를 할까? 네. 이 미사일 발사 전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